요즘에 이재명이 개딸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에 좀 거리를 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민정이나 박주민이도 굉장히 강성인데 그들도 지금 개딸에 의해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소련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중국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또 북한에서도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 때 강성이 또 더 강성을 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여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강성이 나와야 만족할 것인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은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개딸들만 당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개딸들의 당이어야 되는데 당에는 개딸뿐만 아니라 과거의 구민주당, 노무현, 김대중 시대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남아있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이 들어와 가지고 당대표 되는 전으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개딸들의 정당으로 변해버렸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당을 갖다가 지켜보고만 방관하고만 있어야 될 처지가 됐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와야 되죠. 개딸당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를 하고 이재명이가 수령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계, 이재명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만 당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이 모여 있는 다양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민주주의의 첫째 목적이 다원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소수파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를 등에 업고 그야말로 아래 위 계급도 없이 쟤 수박이다 죽이자, 쟤 배신자다 죽이자, 누가 추미애 안 찍고 우원식 찍였냐 쟤 죽이자, 이런 식으로 수박 색출 작업, 배신자 색출 작업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모택동이가 일부러 중국의 청년 홍위병들을 방관해가지고 당시에 중국에서 이 자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했던 문화혁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보면요, 쟤 반동분자다, 쟤 자본주의 간섭파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면 몰려가서 집을 불태우고 끌어내서 목에다가 줄을 달아서 끌고 다니고, 가슴에다가 맹패를 달아서 나는 뭐 사회주의 혁명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골에 대학 교수를, 의사를 시골에 보내가지고 하방이라고 농사 짓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모택동이고 개딸들이 홍위병이고 벌어지고 있는 저 일은 문화혁명의 수준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저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재명이 뜻 따라 움직이는 그런 정당, 즉 이재명 개인 사당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저렇게 앞장서고 있는 홍위병들, 즉 그것이 개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어제 기사들을, 요 근래 개딸들 관련 기사들을 보면 고민정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개딸들 수박 총질을 어디까지 할 건지, 자 국진당으로 가라, 팬덤 정치 수위 허용 범위는 도대체 뭐냐, 이재명 리더십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야당 종부세 개편 논의, 당 지도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지도부는 이걸 그냥 수수 방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에서 공식적인 회의 기구가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워크숍 가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고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이후에 개딸들의 난동을 오히려 부추겼고,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원 의사를 더욱 반영하겠다라는 기조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당내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등의 고민정의가 지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정이가 박살이 나는 거는 종부세를 갖다가 일가구의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도 미기지 말자라고 하니까 이제 종부세 가지고 고민정이에게 탈당해라, 수박이다, 배신하고 있다, 계획의 딸이 합리적인 소신 정치인인 양 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고민정이가 이제 타겟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이 개딸들을 부추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 최민희는 고민정이를 갖다가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서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고, 양문석이는 우상호를 향해서 마시간 586, 이 시대 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진 작자라고, 그래서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상호가 했던 말을 가지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돼서 이재명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단단한 지지 세력이 있지만은 견제도 없고 토론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제 강성으로만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박주민이도 얻어맞아요. 박주민이가 세월호 때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강성 좌파의 상징으로 돼 있는데, 개딸들이 지금 박주민이가 법사위원장을 하려니까 법사위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의 앞잡이 정청래가 해야 된다. 정청래를 밀면서 지금 박주민이를 공격하고 나섰어요. 정청래도 당원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는 옛날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추미애 탈락을 계기로 법사위원장만큼은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꽉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에 바짝 접근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경쟁자라는 박주민이한테 지금 불똥이 튀어서 박주민이 지역 사무실에는 네 마음대로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하나 없이 혼자 나가서 당선되세요. 그리고 이 박주민이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를 안 찍었을 거라고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하는 척 하다가 파란 딱지만 달면 당선되는 은평갑에서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박영선 꼴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개돼지인가? 박병석 김진표한테도 당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국계들, 이런 식으로 인쇄물을 지금 박주민이 사무실 앞에 대자보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주민이가 을지로위원회에서 위원장이던 우원식과 같이 활동을 해서 우원식 키맨이라고 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이후에 이 박주민이까지 사쿠라 기질이 있다. 법사위원장 시켜봤자 골치 아프다. 자,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만 명이나 탈당했고 지금 강성 당원들의 공격에 이걸 침묵하고 있으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지명은 원내대표 고유 권한이다. 지금 위원장도 하나 맡지 못한, 상임위원장도 하나 맡지 못한 삼선들이 줄줄이 있는데 상임위원장 1년 지낸 사선 정청래가 또 할 수는 없다. 이게 상식적인 민주당의 결론인데 그걸 갖다가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개딸들이 지금 점지를 해가고 있어요. 처음에 개딸들한테 국회의장 떨어지고 법사위원장 해라. 그래서 윤석열 탄핵아 지키는데 앞장서자. 추대를 받았던 추미애가 이제 그걸 거절하고요. 국방위에서 활동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정훈 최상병 문제를 갖다 다루겠다 이러는데 추미애는 알죠. 개딸들이 자신을 추대했지만 개딸들은 진정으로 이재명의 직계는 정청래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강성반으로 욕을 내 이재명의 대리인처럼 됐지만은 오리지널은 정청래다. 근데 내가 정청래하고 또 법사위원장을 싸우다가는 그야말로 이 개딸들한테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개딸들 추앙해 줄 때 슬쩍 비껴야 되겠다.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노사모, 깨시민
이런 거하고 지금 개딸하고 차원이 다르다. 또 개딸들을 보니까 과거에 달빛 기사단이니 문굴 오소리니 하는 것도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딸이라는 것들은 여태 한국 정치에서 이 정치적 팬덤을 하던 것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악성들이 모여서 개딸이 됐고, 그 원조는 노사모 일부가 개딸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팬덤에 쫓아다녀 보면 재미있지요. 신도 나고 지가 뭔가 된 것 같지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를 지가 좌우하는 것 같아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연예인 팬덤보다 이 개딸들이,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개딸들이 훨씬 더 재미가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과거 노무현과는 다르게 위기의 순간에 개딸들에게 지시를 하다라고 소집령을 내리는 이런 형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내내 개딸들한테 시달리다가 대임 기자회견에서 극단적 팬덤 정치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를 배제하며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팬덤 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고 SNS가 널리 보급되며 팬덤이 갈수록 악질로 가고 있다.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개딸은 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일반 국민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러니까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당원 민주주의 개딸 앞세운 이재명 1인 독재가 완성되고 있다. 이재명 연임 대선 후보 의도로 지금 개딸들을 풀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딸들에 의한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발을 떨려 넣어서는 안 될 독이라고 성명을 냈어요. 지금도 당원 참여를 더 확대하는데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소수 개딸들이 민주당을 지배하겠다고 두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뭐냐? 이재명의 그냥 지시만 받고 복종만 하는 관계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이 개딸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정치적인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라, 공격하라. 또 이재명이 극단적인 친북 정책이나 포퓰리즘을 이렇게 펼치면서 반대하는 국회 세력들을 공격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히틀러의 추종자들 중에도 극단적인 세력들이 점점 경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충성 경쟁을 통해서 더 강력한 자가 국가의 보안 사법기구를 장악해서 전 국민과 군대를 감시했잖아요. 자, 모택동이가 결국 중국 사회를 문화혁명의 와중에 60년 내내 빠뜨리고 7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끌고 가면서요, 자신의 이 정치적 실패에 대한 공격을 못하도록 하면서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는 데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중국이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문화혁명과 홍위병 때문에요. 지금도 중국 사회의 홍위병 사태는, 문화혁명은 정말로 암울한 과거의 이 자취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개딸들이 이재명이가 집권했을 때 어떤 짓을 할 것인가? 자, 이 나라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사라지게 될 거란 거예요. 아마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딸들이 와서 먼저 처단할지 모르죠. 자, 이런 꼴들을 얼마나 지켜보려고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러운 꼴들을 계속 지켜봅시다.